실제로 연예인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시술은 단점은 아프다는 거랑 멍든다는 거, 요거 두 가지인데, 두 번째 시술 같은 경우는 장비를 이용한 시술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피부 콜라겐이 한 30 정도 있다, 지금 한 30 정도 있으면 한 번 시술을 해서 요걸 40까지 또 끌어올리고, 특히 같은 경우는 배우분들은 표정 지을 때 아주 미세하게 내가 원하는 표정이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최소한 작품하시기 한 달쯤 전에, 최소 한 달 전에는 미리 받기를 추천드리고. 안녕하세요. 청담 클레어 의원 박윤정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서 아니 어떻게 연예인들은 나이를 먹지 않는 걸까? 아니면 오히려 어쩜 더 이렇게 점점 더 어려질까?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시죠? 저도 TV 보면서 한 번씩 이렇게 되게 오랜만에 뵙는 연예인분들 보면 진짜 더 예뻐졌다, 진짜 부럽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로 연예인분들 어떤 시술, 어떤 계획으로 받으시는지, 어떻게 하면 카메라 앞에서도 무결점 피부 유지하실 수 있는지 이 시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분들이 선호하는 피부 시술의 원칙은 자연스럽지만 확실한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점이에요. 어렵죠. 듣기만 해도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오시면 스케줄도 확인하고 다음 작품 언제 하시는지도 확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시술 계획을 짜는데, 이제 연예인분들은 실제로 화면에서 조명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화질도 요즘 고화질 TV여서 모공이나 이런 잔주름 같은 것도 작은 결점도 티가 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되게 촉촉하고 누가 봐도 되게 깨끗한 피부, 이런 게 좀 나와줘야 되고, 얼굴에 있는 얼굴형도 이쪽에서 보든 저쪽에서 보든 어떤 조명에서도 그늘지지 않고 얼굴이 작아 보이면서도 탱탱하면서도 그런 좀 진짜 무결점의 얼굴형을 유지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예인분들은 단순하게 보습 효과 아니면 탄력 효과보다는 피부 구조 자체를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완벽한 상태로 끌어올려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술을 저희가 추천드리거든요. 어떤 시술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실제로 연예인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시술은 스킨 부스터 시술, 장비를 이용한 리프팅 시술, 실을 이용한 리프팅 시술입니다.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는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점은 아프다는 거랑 멍든다는 거, 요거 두 가지인데, 스킨 부스터는 말 그대로 피부에 고농도의 영양 성분을 직접적으로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피부가 얇고 예민하신 분일수록 그 효과를 더 크게 느끼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킨 부스터 시술은 연예인분들도 실제로 굉장히 선호하시고, 이렇게 스킨 부스터 효과가 나타날 때쯤에는 실제로 피부가 촉촉하고 쫀쫀해지기 때문에 보이는 것도 다르지만 메이크업을 받았을 때도 얼굴이 훨씬 더 환해 보이고 메이크업도 훨씬 더 잘 먹기 때문에 스킨 부스터 시술을 정말 선호하시고요. 실제로 조명을 많이 받고 야외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바깥에 계속 있게 되면 피부가 많이 안 좋은 자극에 노출이 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피부가 안 그래도 얇은데 더 많은 자극에 노출되니까 점점 더 안 건강해지는 식으로 돼서 예뻐지기 위해서도 병원에 오시지만 실제로 문제성 피부 때문에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스킨 부스터 시술, 연예인분들이 선호하는 첫 번째 시술이고요. 두 번째 시술 같은 경우는 장비를 이용한 리프팅 시술입니다. 이 장비를 이용한 리프팅 시술은 연예인분들이 아닌 고객분들께도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피부 콜라겐이 한 30 정도 있다, 지금 한 30 정도 있으면 한 번 시술을 해서 요걸 40까지 또 끌어올리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 40 정도 되는 게 나이가 들면서 한 35 정도가 되면 다시 시술을 해서 또 45로 끌어올리고 해서 점점점 계단식으로 내 피부가 갖고 있는 콜라겐의 총량이 좀 많아지게끔 꼼꼼하게 여러 샷을 싸서 하는 시술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실 리프팅 같은 경우는 좀 이거하고는 반대죠. 넣어서 직접적으로 그 부분의 모양이 좋아지는 거지 피부 탄력이 좋아지는 시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장비 리프팅과 실 리프팅은 같이 컨비네이션 해서 시술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장비 리프팅 시술 같은 경우는 울세라, 써마지, 튠페이스, 혹은 엠페이스라던가 이런 시술들을 좀 1년에 한 번씩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좀 꾸준히 받으시게 되고요. 장비 리프팅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일단 만져보면 피부의 질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장비 리프팅 시술은 연예인분들도 작품 들어가시기 전에는 꼭 챙겨서 받으시는 시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리프팅 같은 경우는 맞아요. 약간 멍도 들 수 있고 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모양만큼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고급 시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회복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작품하시기 한 달쯤 전에, 최소 한 달 전에는 미리 받기를 추천드리고, 이 실리프팅 같은 경우는 실이 녹아야지 사실은 효과가 있거든요. 안 녹는 실이 뭐 피부에 오래 남아있으니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안 녹는 실은 그냥 피부에 남아있는 이물질일 수밖에 없고, 실이 녹으면서 그 주변에 콜라겐을 충분히 형성해서 내 피부를 쫙 하게 잡아주는 그런 어떤 콜라겐 기둥 같은 역할을 해야지 좋습니다. 실제로 그 실루소프트라고 하는 좀 고가의 실 리프팅 실이 있어요. 실 자체가 수입실이고 단가가 굉장히 높은 실인데, 이 실은 연예인분들이 많이 찾아서 청담동에서 굉장히 유명해졌던 시술입니다. 그동안에 뭐 울세라나 써마지로 계속 관리하셨던 분들이 뭔가 잡히지 않는 이것 조금만 이렇게 좀 올리되 자연스럽게 됐으면 좋겠고 딤플도 안 생겼으면 좋겠고 이런 니즈를 만족시켰던 게 실루엣 소프트여서, 이거를 좀 연예인분들이 먼저 찾고 하면서 입소문이 나서 유명해진 실 리프팅이 바로 실루엣 소프트고요. 재료 자체도 콜라겐으로 만들어져서 콜라겐을 형성하는 그 결과 자체도 되게 좋아지고 피부 질도 좋아지고, 일단은 무엇보다 좋은 거는 다른 기존의 실 리프팅과 다르게 얼굴 라인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끌어올려주는 효과가 있어서 실 리프팅도 좀 휴식기에는 연예인분들이 꾸준히 찾아주시는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럼 연예인분들은 보톡스나 필러 같은 거는 안 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하기는 하죠. 근데 정말 최소한을 합니다. 특히 보톡스 같은 경우는 제가 스킨 보톡스를 굉장히 세심하고 약하게 쏴도 배우분들은 표정 지을 때 아주 미세하게 내가 원하는 표정이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저희가 이해보세요 뭐를 평가했을 때 근육의 움직임은 똑같이 가지만, 본인들이 어떤 정말 세심한 연기를 하면서 쓰기 위해서 그 움직인 얼굴 근육이 평소와는 다르다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연기파 배우분들은 보톡스 자체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 보톡스는 하시더라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아주 소량, 그리고 작품 들어가기 몇 달 전에 미리 맞아서 예방적 목적 정도로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러 같은 경우는 뭐 코라든지 이마라든지 어떤 움푹 들어간 부분의 모양을 개선하기 위해서 쓰시는 거는 뭐 일반인 분들께도 많이 추천드려요. 근데 볼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콜라겐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필러는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움푹 들어간 모양을 개선하고 볼륨을 형성하면서 얼굴 모양을 좀 예쁘게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 해부학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근육이 움직이는데 어떤 원래 있지 않았던 필러가 누르고 있으면 내가 말하거나 표정 짓거나 했을 때 그게 좀 부자연스러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얼굴 모양을 만들 때 근육 라인부터, 그리고 근막 협착된 것부터 풀면서 얼굴 모양을 좀 다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필러 시술을 해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원하는 부분의 볼륨을 확 살리면서 어떤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는 있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표정을 짓거나 아니면은 여러 각도에서 봤을 때 조금은 얼굴이 어색해 보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래서 필러 시술을 할 때는 저도 필러 시술 필요한 곳에 분명히 하시라고 추천드리지만, 해야 될 곳과 안 해야 될 곳 좀 구분하시고 하더라도 최소량으로 해서 진행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영양 수액 많이 봐주세요. 너무 진짜 스케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극한 직업이더라고요. 제가 봐도 저보다 훨씬 더 힘드시고 스케줄도 빡빡하고 시간도 뭐 밤낮 없이 이렇게 뭐 촬영하시고 이동하시고 하니까 영양 수액을 되게 많이 맞으시고, 특히 배곡주사, 글루타치온 성분 포함해서 항산화 성분 좀 팍팍 넣어가지고 영양 수액 맞으시는 거 좀 꾸준히 하시는 편이고, 효과도 있죠. 저도 피곤하면 꼭 맞거든요. 맞는 날과 안 맞는 날 다르고, 수액도 꾸준히 맞으시면 먹는 영양제보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리고 흡수량도 높기 때문에 영양 수액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동양인이기 때문에 레이저 토닝입니다. 20대 분들부터 뭐 40대 이상 분들까지 레이저 토닝은 꾸준히 하시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피부 톤 좀 맑아 보이기 위해서 하시기도 하지만, 주근깨든 기미든 이런 표피성 색소, 진피성 색소가 생기기 쉽고 이미 생긴 색소는 진해지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레이저 토닝은 다른 시술 하시면서도 꼭 같이 시간이 되실 때마다 받으시는 시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하는 레가토닝 같은 경우는 단순히 색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피부 결, 피부 톤, 그리고 피부의 재생 능력까지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어서 이런 토닝 시술 꾸준히 받으시면 피부 구조 자체를 좀 건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시술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술들 병원에서 받기만 한다고 무조건 피부가 좋아지냐? 뭐 그랬으면 좋겠지만 집에서 하시는 평소에 하는 홈 루틴 케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낮에는 외출하시기 전에 자외선 차단제 필수로 바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보습 해주시는 게 필요하죠. 저녁에는 오셔서 깨끗하게 클렌징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재생 앰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스크 시트 마스크라든지 이런 거 해서 충분한 영양을 주고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는 잠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질 제거 같은 경우는 예민한 피부이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조금 피지 분비량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서 좀 적당히 각질 관리 해주시는 것도 좋고, 가능하시면 병원은 한 달에 한 번 혹은 2번 정도 방문하셔서 전문적인 케어 혹은 전문적인 시술 받으시면 좋은 피부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예인분들 어떻게 시술하시는지, 시술받는 종류, 그리고 시술받는 전략 이런 거 안내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모든 시술은 이 사람이 했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 피부 상태에 맞게 진료 보시고 계획 세워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